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보신 나와있던 개발도구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오늘 수업 내용은요, 매크로에 대해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 봤던 MS 워드에 있는 매크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해보시면 매크로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매크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름을 넣기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단축키가 있어요. 우리 MS 워드 할 때 단축키 봤었습니다. 네, 저는 실무에서 이용하실 때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겹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매크로의 조정 위치를 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권장된 사항은 뭐냐? 현재 통합 문서.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에만이에요. 예를 들어 주어서 현재 문서에서의 이런저런 일들을 매크로 만들어 주어서 단축키를 컨트롤 C 또 시겠습니다. 현재 문서에서의 컨트롤 C 하시면요, 그 매크로가 실행될 거예요. 네, 그 문서가 실행되지 않았던 다른 평소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컨트롤 C는 복사 기능을 수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 문서를 지정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이겠죠.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아래에서의 확인 단추를 누르는 순간부터 마우스로 클릭 버튼 하나, 메뉴 누르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도 다 기록이 되어지고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을까요? 페이지, 여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세요. 안 나왔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요, 쉽게 인쇄를 하는 것을 만들어 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좋은 예시가 없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매크로의 이름에다가 넣어 볼게요. 인쇄. 라고 입력해 주세요. 매크로 이름은 인쇄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른 순간에서부터는요, 조심해서 다뤄줘야 합니다. 왜? 다 녹화되거든요. 자, 확인을 꼭 눌러 주시고요. 난 다음에 인쇄를 하기 위한 단추는 어디였을까요? 제일 왼쪽에 파일 메뉴, 중간쯤에서의 인쇄 클릭. 인쇄에서는 항상 두 부씩 인쇄할 거랍니다. 그러면은 복사번호를 2. 그 다음에 인쇄까지를 누를 건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페이지 설정 보이실 거예요. 얘를 쿵 눌러서 나는 항상 한 장으로만 몰아서 인쇄할 겁니다 라고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 맞춤에서 클릭하시고요, 1 값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세요. 용지 너비 1, 높이 1. 그런 다음에 확인. 마지막으로 인쇄를 할 것이니까 뭘까요? 인쇄 버튼을 쿡. 이제 할 일이 있나요? 이제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쵸? 끝났으니 이거는 이제 취소하세요. 끝났으니까 어디일까요? 현재 매크로 녹화에 시작점 만들었으니까 끝점도 있어야지만 한 세트가 이루어지겠죠?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 개발 도구에 오시면요, 왼쪽에 기록 중지. 얘까지는 MS 워드하고 똑같습니다. 이를 쿡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매크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거 1번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 메뉴 누르시면 왼쪽에 매크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현재 이 통합 문서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목록을 쭉 볼 수 있지만 지금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죠. 이 매크로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을 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실행도 간편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디냐면요, 상단 메뉴의 개발 도구에 가시면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에 보시면 콕 눌러준 단추 모양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범주 안에 단추라고 있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해 주셔서요, 적당한 크기로 끌어 놓기 하시면 놓자마자 묻습니다. 이 단추는 눌렀을 때 뭔가의 일을 하기 위한 단추인데 어떤 일을 할까요? 뿅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할까요? 너는 아까 내가 만들었던 매크로 중에서의 인쇄란 매크로가 실행되면 돼. 눌렸을 때 하면서 인쇄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를 콕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의 이름 바꿔볼까요? 마우스 우클릭해 주어서
텍스트 편집 사사사삭 지운 다음에 인쇄라고 입력합시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빈 바닥을 클릭하시면 해제 완료가 되어집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 페이지에 와서 이 녀석을 인쇄를 하려 한답니다. 한 대 인쇄할 때는 항상 2장 인쇄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장의 셋을 맞춰서 인쇄하고자 한답니다. 참 여러 번의 명령을 주었을 테지만 이제는 뭘까요? 버튼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빡. 끝났어요. 이게 매크로예요. 지금 저희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 프린터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를 PDF나 이런 형태로 인쇄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지만 실제 인쇄기가 있었으면 프린터에 있었으면요 바로 인쇄했었을 거예요. 2장을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내용 다 보신 거예요. 딱 하나 빼고요. 자, 이 매크로는 설명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 매크로 만든 걸 보면요. 인쇄 매크로 만들었는데 우리 아까 버튼만 틱틱틱 눌렀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입니다. 아래에 그럼 제가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몰라도 한 게 없어요. 몰라도요. 편집을 눌러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인쇄 매크로 제가 지금 넣었던 버튼 몇 개 눌렀는데요. 컴퓨터는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엄청납니다. 그쵸? 이게 지금 뭘까요? 첫 번째 파일 눌러주어서 인쇄 들어가 주어서 2장으로 복사 만들어 주시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주어서 적응맞춤을 한 장으로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인쇄하세요.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요. 한데 이 내용은 바로 뭘까요? 엑셀 스스로 어떤 내용을 수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는 바로 뭐냐면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즉 엑셀은 비주얼 베이직에서의 연계성을 가지고서 엑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비주얼 베이직에 맡겼다가 불러오는 형태 쓴단 말이에요. 즉 외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페이지 99페이지에 보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의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MS 워드 있을 때 설명했을 것입니다. 화면 상단 보시면 노란 줄 나온다 본 적 있었죠? 노란 줄. 그쵸? 한 다음 편집 허용 본 적 있었습니다. 그게 왜 나왔을까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MS 오피스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비주얼 베이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오피스 계열들은요. 얘가 비주얼 베이직인지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 뭐 애드웨어인지 몰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반드시 가져오면 비주얼 베이직 기능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매크로 기능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악성 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묻는 거예요. 이 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가 있는데 얘 정상으로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묻는 게 뭘까요? 노란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창의 보안 경고에 대한 문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99페이지에 있는 문제인 것이에요. 가볼게요. 자, 개발 도구 탭 메뉴에 가시면요. 왼쪽에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을 거예요. 매크로 보안을 콩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써있나요? 매크로는요. 엑셀 자체 기능이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의 외부 기능을 빌려오다 보니까 이 매크로 기능을 아예 안 쓰겠습니까? 화면상에 알림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 다 제외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화면상으로 노란 줄을 보이면서 쓸래요? 묻는 거예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시겠습니까? 확인 인증서가 있는 매크로만 쓰실래요? 이 말 뜻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물어볼게. 무조건 다 써. 외부는 그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거인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세 번째에 있는 예 항목을 선택하세요라는 말 뜻인 것이죠. 이 매크로 보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보안된 사항이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굉장히 쉬워요. 의미는. 해서 얘까지 하시면 매크로에 대한 개발 도구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만한 사항이 없어요. 자, 이제 거꾸로 가주어서 함수에 갈 건데요. 함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를) 봄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불러오시는데요. 어디냐면 챕터 5번이에요. 자, 챕터 5번에서의 섹션 1번 문제부터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를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모스 엑셀 시험 내에서는요 함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면 3문제, 평이하게는 2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데 이 함수가 대중이 없어요. 어떤 함수 나올지는 정말로 종잡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엑셀로 시험 보는 내용 중에 커말 있잖아요. 커말. 얘네들은 종잡을 수 있게끔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공개되어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모스 시험은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어떤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고요. 구전에 의해 주어서 시험 보셨던 수험자들에게 물어봐줘 나왔던 내용의 몇 가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전체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겠죠. 한데 어떤 함수 나올지 모릅니다. 함수의 개수를 세우진 못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올 법한 문제, 쉬울 수 있는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여러분들 파일에 보시면요, 엑셀 폴더 안쪽에 엑셀 함수 정리로 되어 있는 PDF 문서 있을 거예요. 얘 열어보시면요, 혹여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학습이 필요했을 때는 좀 보시고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주요 내용은 함수에 있는 녀석이 어떠한 형식 공식으로 이용될 것인데 어떠한 뜻이 있다. 즉 어느 상황 때는 이 함수를 써주라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커말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한다면요 반드시 이 내용들을 몽땅 다 외우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스 시험의 엑셀은 굳이 외우지 않을 겁니다. 뭘 쓸 거냐면요, 이 엑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함수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사 기능을 쓸 거예요. 그 기능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 안에서 제일 앞에 보세요. 텍스트 함수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텍스트 함수 보이죠? 자, 우린 그 중에서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다 이 셀에서의 사람의 이름만 빼보고 싶었답니다. 그 내용을 C의 4번에 넣어주랍니다. 그러면 현재 B의 4번 셀을 콕 눌러보세요. B의 4번 셀은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합쳐있는 현재의 텍스트 문자인 겁니다. 한데 이 여러 개의 글자들 중에서 왼쪽부터 하나, 둘, 세 개의 글자만 쏙 뽑아내 주어서 이 자리에 놓고 싶었어, 이 말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럴 땐 뭐냐, left라고 하는 함수를 쓸 계획이에요. left 함수는 왼쪽부터 글자를 몇 개 가져옵니다 말 뜻인데요. 자, 이 left 함수를 쓰기 위해서의 공식은 이러합니다. left 함수는 문자열 중에서의 왼쪽부터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문자를 찍어주시고 쉼표, 왼쪽부터 몇 개를 가지고 오실래요? 개수, 이렇게 알고 오면 참 좋아요. 근데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많겠죠. 이렇게 저랑 같이 써보실 거예요. 시험지에서 left 함수 이용하세요 이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함수를 결정하셔야 돼요. 모스 시험은요. 커멜 시험은요 그 문제 나와 있고요, 괄호 안에 어떤 함수를 이용하세요 써 있거든요. 그런데 모스 시험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함수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에서의 있는 셀에서 여기에서의 이름에 있는 곳에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쓸 거니까 왼쪽부터 잘라 오면 되겠구나. C의 4번을 콕 찍고 난 다음에 는자를 찍어주시고 left 함수하고는 left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다 완성하지 마세요. 앞에 2개 내지는 3글자까지 입력하시면요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옵니다. 오히려 타이핑을 다 넣어주는 건 빠를 수 있습니다만 오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친다면 앞에 2-3글자만 써준 다음에 골라오시면 오타 날 확률이 없겠죠. 한 다음에 선택하시고서 엔터 아니에요, 탭키입니다. 콕 누르면
열어주는 괄호까지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쓰시면 돼요. 자, 따라하지 마세요. 아, 여기 있는 문자 B의 4에서 쉼표 몇 개의 문자였지? 왼쪽부터 하나, 둘, 세 개였어. 3이구나.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는자를 찍어주어서 left 함수를 골라오자마자 왼쪽 위에 올라가시면요. fx라고 하는 수식 입력줄의 fx 함수입니다. 기능을 뭉쳐놓은 것들이에요. 얘를 클릭해보세요. 하시면 현재 left 함수라는 녀석에 형식이 써 있어요. 텍스트 오른쪽에 깜빡깜빡 하워서 위치하시면요. 텍스트가 뭐지? 아래 써 있어요.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입니다. 아! 어느 글자에서 뽑아올 것입니까? 여기 글자입니다. B의 4를 꼭 찍으세요. 입력되어지죠. 그쵸? 다음 아래 넘버 캐릭터라는 곳에 클릭하시면 뭐 입력할지 몰라요. 근데 짐작컨대 넘버 숫자인가 차스 캐릭터의 약자인가 글자의 개수인가 아래 보세요. 자, 넘버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요.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의 개수를 찍으랍니다.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몇 개를 뺄 겁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3 쓰면 되겠구나. 한 다음에 확인. 완성. 함수를 모두 다 외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왜? 설명이 써 있으니까요. 가셔야죠. 출발하셔야죠. 40분. 40분. 자, 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시험 문제 두 개 있어. 두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에서의 함수를 이용해 주어서 답 구해라 까지인 게 있고요. 구하고 난 다음에 어디 셀까지에 대한 범위를 채우기 해라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겠습니까? 해당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배웠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주어서 아래쪽으로 쭉 끌고 오시면은 끝. 알아서 채워지는 거죠. 이게 페이지 85페이지의 Q1번 문제 정답인 거예요. 이어서 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민번호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아까 우리 봤던 B의 4번 셀에 보시면요. 주민등록번호인 요 녀석만 추출해서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를 물어볼게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셀에 있는 값들 중에서 얘네만 추출해 오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의 문자를 어디서부터일까요? 오른쪽부터. 아까는 왼쪽부터 했으니까 left. 이번은 오른쪽부터이니까 right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뒤에 4번 셀을 콩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right 함수로 써야겠구나 라고 알았다면 는자를 찍고 난 다음에 right에 ri까지만 입력하시면 ri로 시작하는 함수가 보이죠. 다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탭을 눌러서 선택을 마치시고 형식을 외웠다면 저처럼 외웠다면 요 셀에서의 쉼표 14개를 잘라 오는 것이구나 라고 입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어라?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fx입니다.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자, 위쪽입니다. 텍스트 뭐 입력할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B의 4번에 있는 셀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입니다. 뭐 입력할지 모르겠다. 읽어보세요. 오른쪽에서부터의 문자의 개수이구나. 몇 개였죠? 아까 우리요? 14개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땡 누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얘 채웠다면 아래까지 채우기를 해야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뭘까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채워라! 라고 하시면요. 아까 본 것처럼 착실하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을 이용해 주어서 채우기 핸들로 쭉 끌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무 때는 더 쉬운 게 있습니다. 실무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로 와주어서 더블 클릭을 빠박 눌러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셀만큼만 알아서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실래요? 채우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얼룩무늬였어요. 회색, 흰색, 흰, 흰. 바깥쪽 이게 뭘까요? 굵은 선인데 굵은 선도 안 나왔어. 그쵸? 이럴 때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채워지면요.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옵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눌러보세요. 우리 엑셀 첫날 때 공부한 겁니다. 눌러서 여기에 나는 두 번째 뭡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 할래요를 클릭하시면 채우기 했었을 때 서식은 빠져요. 원래의 서식을 유지하고 있죠. 그쵸?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매번 채우기 할 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서식을요. 아닙니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채우기 했었을 때의 함수 문제에서 만약에 서식 없이 채우기 해서 말 나왔다면 지금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함수 문제는 그 문제가 동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실무 때 작성할 때 쓰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우리 경우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채우기 있는 거 보시면은 다 똑같은 걸로 채웠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전 이렇게 했었으면 옛날에 몰랐었을 때죠. 자, 여기에 와서 얘 와서 얘네들은 채우기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위에 올라와서 채우기에 들어간 다음에 채우기를 색상을 빼버리고, 아이고 여기 보니까 선이 두꺼운 선이 아니었네. 여기에 와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선을 두꺼운 선을 써야겠구나. 테두리에 와서 두꺼운 선을 아래쪽에 써야겠구나. 두꺼운 선 이건 겁니다. 써야겠구나. 따로 지형을 넣어주어서 확인 번거로울 수가 있다는 말 뜻이겠죠. 그것을 아까 봤던 채우기 핸들의 옵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 배웠어요. 레프트와 라이트입니다. 중간을 뽑아오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레프트 라이트 이외에 중간부터 글자를 가져오기 위한 게 미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현재 우리 문자열과 관계되어 있는 함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레프트 함수는 뭡니까? 왼쪽부터 문자를 추출하세요. 라이트 함수는 무엇입니까? 오른쪽부터 문자를 추출하세요. 그 아래에 보시면 나와있던 MID, 미들의 약자예요. 중간부터 몇 개의 문자를 뽑아옵니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봅니다. 자, 성별 코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 코드가 뭘까요? 현재 있는 주민번호 있죠. 주민번호에서의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코드가 좀 옛날입니다만 1인 경우는 남자예요. 2인 경우는 여자입니다. 아무튼 이 코드만 뽑아오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가져오실래요? 중간에 문자를 뽑아오기 위한 것이니까 왼쪽부터 1, 2, 3, 4, 5, 6, 7, 8번째부터 몇 개의 문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자네요. 그쵸? 7개의 문자를 뽑아오면요, 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8개죠, 8개. 자신은 포함해서 8개의 문자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몇 번째라고요? 8번째입니다. 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죄송합니다. 7개의 문자를 뽑아오시는 거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미들을 이용합니다. 성별 코드에 2에 4번 셀 찍은 다음에 문자 찍고요. MID라고 하는 MID 미들 함수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탭으로 마무리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옵니다. fx를 클릭하시고요. 자, 텍스트를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입력된 문자열 어디입니까? B사 아닙니다. D의 4번 셀이에요. D의 4번 셀에 두 번째 뭐랍니까? 스타트 넘버입니다. 시작이 되어지는 번째입니다. 돌려줄 문자에서 첫 번째 문자의 위치입니다. 몇 번째였죠? 우리 아까 우리요? 8번째였죠. 캐릭터 넘버입니다. 글자의 개수랍니다. 몇 개의 글자를 가져올까요? 7개의 글자 가져옵니다. 8번째부터 7개의 글자를 추출해와라 말 뜻이었을 거예요.
확인을 택 누르시면 아이고요.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죠. 자, 이만큼이 아니죠. 요것만 가져오시는 거죠. 요것만. 그쵸? 하나의 문자만 가져오는 거죠. 7 대신에 1 넣어줘. 1 넣어줘야겠죠? 제가 뭐에 홀려나 봅니다. 그러면 딱 하나의 문자만 나오죠. 그것이 1이었으면 뭡니까? 남자. 2면 누구일까요? 여자이었을 거예요. 물론 2000년생 이유는 3이 남자, 4가 여자이죠. 잠시만요. 네. 스타트 넘버는 스타트 넘버는 7 스타트 넘버가요? 왜 7이죠? 왜 7이죠? 이게 1, 2, 3, 4, 5, 6, 7, 8번째 아닌가요? 아, 네. 스타트를 8 누르고 그냥 8 누르고 쉼표 뒤에, 그러니까 뒤에 붙는 1은요 안 넣어도 생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정확히 하나의 문자만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명령 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것 좀 하나 보내고요. 자꾸 이렇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려운데 속독이 안 돼. 아 다른 애들 그럼 아무튼 올라오세요. 12시 5분까지 우리는 도착했어. 12시에 들어가자 저기. 알았어요. 네. 여기 조금 있다가 가자. 너무 일찍 체크 한번 들어가. 해보실래요? 며칠 누르고 네, 맞습니다. 또 오셔서 다시 한번 또 저한테 보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아래쪽을 채우기 핸들로 해주시고, 이거는 시험 문제 중에 다 틀리겠습니다만 채우기 하시오라고 하시면은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모스 시험 문제에서 채우기 한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하세요 말 나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채우기 옵션 버튼을 이용해 주어서 쿡 누르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식을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항들도 쉽게 내용들 좀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거인 거예요. 지금 보신 것은 요거까지 보셨습니다. 혹시 커말 2급 정도 시험 조건 이것만 네, 보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커말 2급은 이거 범위보다 훨씬 더 작아요. 네, 이 함수보다 1급인데 부족해요. 1급인데 네, 부족해요. 1급은 배열 함수도 포함돼야 되고요. 더 많은 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됐습니까? 제가 1급용 따로 드릴게요. 1급용 따로 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탭을 좀 옮겨가 주어서 날짜, 시간, 함수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책 페이지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는 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함수를 좀 필요하다 하시면요, 함수에 대한 답을 적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에요. 제가 커말 1급 정도에 대한 수업 진행할 때는요, 저는 그래요. 엑셀을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이용했던, 현재까지도 엑셀을 쓰고 있는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요, 엑셀에서의 최근까지, 이전까지의 엑셀은요, 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함수 할 줄 알아야겠죠. 지금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잘 만지는 사람이 최고예요. 엑셀에서는요. 근데 데이터 분석 도구를 잘 만진다 하더라도 함수는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그 사항이요. 하다 보니까 이 저한테 그 엑셀을 배우러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요, 신한은행에서 있는 그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종로점이었었는데, 종로점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거기에 한 20명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함수를 이만큼 다 쓸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주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피벗 테이블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걔를 이용해 주어서 뭔가 화면 상태를 달리 만드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의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함수는 최근에서의 굉장히 많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엑셀 능력자이다?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함수를 제대로 할 줄 아셔야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점이겠죠. 하니까 함수에 대한 사항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은 기본이에요. 요즘 들어 주어서의 함수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도요 엑셀을 할 줄 아십니까? 네,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엑셀에서의 함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엑셀을 이용해 줘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세요? 통일할 줄 아세요? 이건 물어봅니다. 한데 함수를 잘 아세요? 안 물어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본인 사항들을 여러분 좀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컴활 1급 할 때 쓰는 학습 방법인데요. 대부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끝내요. 눈으로 알아보고요. 손으로 알아보고요. 끝납니다. 두 번째 보려 해보실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왜 여러분들 우리 연애할 때도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빨리 잊혀진다면서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 번 눈에 담아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이 없으면요. 참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에다가 어떤 경도로만 가는지에 대한 정도만 적어도 괜찮다 했던 것처럼요. 함수 문제 풀 때는 이 문제 풀 때 어떤 함수 쓸 거야 까지만 적어놔 주어도 혼자 스스로 학습할 때 굉장히 큰 이론 되실 거예요. 나중에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혼자 공부할 건데 이거 함수 기억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상 보시겠죠? 오래 걸릴 겁니다. 답 다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하니까 이 문제는 이 함수를 이용해 푸는 문제구나 정도까지나 알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떻게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만들었던 이 함수표를 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이용을 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실래요? 자,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페이지는 어디냐? 8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문서 내에서의 C의 10번에 있었던 셀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 스텝이 왔었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실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가장 위에 보시면 나와있던 예제 문제 Q4번입니다. 날짜, 시간 함수 워크시트에서 B의 4번 셀이든 날짜 값에서 연도만을 추출하랍니다. 어디에서이요? 여기에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왔던 B의 4번 셀을 콕 눌러보세요. 실제 입력은 이렇게 했지만 화면상은 이렇게 나오게 했던 것이에요. 그쵸? 입력은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도만 빼보겠습니다. 날짜 함수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이어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어 함수는 날 중에서 연도만,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months와 day 보이시잖아요. months는 월만, day는 일자만 추출하기 위한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써볼게요. 자, 아래입니다. C의 10번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는자를 콩 찍으시고요. 이어 함수입니다. y2까지만 입력하시면 자동 완성이 나오고 있죠. 탭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여기에 뭐가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라고요. 쿡 누릅니다. 어이쿠야, 다행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 하나의 바로 무엇입니까? 아래 보니까 자, 여기는 자, 시리얼 넘버라는 것은 마이크로 엑셀에서 사용하는 날짜, 시간, 코드 형식의 수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 주셔서 어디 날짜에서의 연도 빼겠습니까? 이 날짜에서 빼겠습니다. 날짜를 콕 찍으면 되겠죠? B의 4번 셀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탱 누르면 연도만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함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 월은요, 는자를 찍은 다음에 month 함수입니다. M5까지만 입력하시면 month가 아래 두 번째 보이죠. 똑같이 입력하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 불러가지고 와서 아이쿠야, 얘도 한 가지밖에 없구나. 기준 날짜 말하는 것이구나. 걔 누구냐? 얘이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C의 12번 셀도요. 일자로 갑니다. day 함수예요.
날짜를 찍으시고 지금의 문제는요. 채워 끌기 할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시험 문제가 함수일 때는 채우냐 채우지 않느냐 꼭 보셔야 합니다. 잘 나옵니까? 첫 번째는 year 함수, 두 번째는 month, 세 번째는 day 함수입니다. 자, 날짜 함수까지만 끝마친 다음에 잠시 쉬겠습니다. 자, F의 10번째 갈까요? 현재 날짜와 현재 날짜 시간 보시겠습니다. 함수로 얘기한다면 이것이에요. 함수만 얘기하시면요. today 함수는요. 오늘의 연, 월, 일 날짜를 찍어주고요. 여기 좀 써있지 않습니다만 now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now. 지금이에요. 즉 지금의 연, 월, 일, 시, 분, 초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F의 10번 셀에다가 는자를 찍은 다음에 얘 today 함수에 to 입력하시면 한 개밖에 안 뜨죠? 완성하세요. 이건 외웁시다. today 함수는요. 괄호 안에 인수가 없어요. 바로 닫기 합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fx를 택 누르시면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죠?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 보이죠? 마찬가지로 F의 11번 셀입니다. 현재 날짜 및 시간 F의 11번 셀 오시면요. 여기에다가 는자를 찍고 난 다음에 now입니다. N-O-W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시면 fx입니다. 얘 또한도 불러옵니다. 아이고요. 괄호가 열지 않았군요. 불러오면 묻죠? 인수가 없다. 되죠?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드릴게요. today 함수를 많이 쓰실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단축 키를 설명드릴게요. 자, G의 10번 셀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 날짜에 today 함수를 많이 이용하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 보세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세미콜론 키 하십니까? 점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키 땡땡 바로 나오죠. 단축키 한 가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오늘 날짜를 많이 쓰시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자, 함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습해봤던 두 가지입니다. 텍스트 함수와 날짜 함수 봤고요. 잠시 뒤에 기본 함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죠? 예. 10분만 쉬어야 쉬는 시간 맞죠? 네, 쉬겠습니다. 야, 컨트롤 땡땡이요. 네, 요거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L자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요게 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세미콜론인데 뭐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랑 똑같습니다. 버튼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나옵니까? 그냥 하나만 눌러도 네, 맞아요. 이 중에 한 개만 누르셔도 돼요. 자, 87페이지 갑니다. 자, 갑자기 어려워져요. 함수가 조건, 논리 함수로 갑니다. 시트 탭을요, 논리 함수 탭으로 옮겨갈게요. 자, 시트로 옮겨갑니다. 논리 함수 탭으로 옮겨갑니다. 자, 먼저 논리 함수를 공부하기 이전 때 여러분들 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드렸던 내용에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if 함수 내에서입니다. if예요. 첫 번째 뭐랍니까? logical test. logical, 논리적으로 테스트, 검사할 겁니다. 이게 바로 볼까요? 조건 식여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인데요? 내 평균값 여기에 있어요. h 1, 4번 값이 얼마예요? 60 이상입니까? 얼마랍니다.
한데 이때 이상이라는 기호를 잘 보세요.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기호가 뭘까요? 이상. 다음에 반대입니다. 이 기호 뭘까요? 이하. 다음 이 기호 뭘까요? 초과. 얘는 뭘까요? 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는자가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항상 중심은요 왼쪽 중심입니다. 하니까 누구보다 크다. 왼쪽이 크다인 거예요. 자, 이상은 뭡니까? 내가 포함되고 큰 것, 이하는 내가 포함되고 작은 것입니다. 초과는 내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고 큰 것, 미만은 내가 포함이 안 되고 작은 것. 이렇게 기호를 표시할 거예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B의 4번 셀이 60점 이상이랍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 순서를 적어줍니다. B의 4가 60점 이상이다. 빅 완전 틀려요. 누가? B의 4가 누구와 비교해서 60과 비교해서 더 이상이다. 이렇게 항상 비견사자는요 사이에 들어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의 조건이 맞다면 believe true. 만약에 맞습니까? 만족합니까? 참입니까? true. 뭐라고 하면서 찍을 거예요? pass. believe false입니다. 거짓이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fail. 이렇게요. 그냥 꼭 대문자로 써야 되죠. 문제가 대문자인 거예요. 조건 참여할 때,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운표는 스스로 찍어줍니다. 제가 오지 아시 않아도 괜찮아요. 한 다음에 확인을 캉 누르면 뭐 나오죠? 아래까지 채우기 해볼까요? 23번 셀까지요? 나오죠. 식은 일어납니다. 이게 if 함수예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우리 왜 주민번호 코드에서의 1 아니면 2를 뽑았잖아요. 이때도 쓸 수 있겠죠. 그 미들 함수로 뽑아왔던 문자가 1이면 남자, 1이 아니면 여자. 만약에 뽑아왔던 문자가 2이면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if 함수입니다. 한데 이 if 함수가 한 개만 지금처럼 쓰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잘 이해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성적표를 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점수가 있었는데 이 점수가 첫 번째 90점 이상이면 얼마를 줍니까? A를 주죠. 그쵸? 내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으면 뭘 줍니까? B를 주죠. 70점 이상이었다면 C를 줄 거고요. 다음에 60점 이상이었다면 D를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몽땅 다 뭘까요? F를 주었을 거예요. 우린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아니면 수미양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보세요.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 중에 하나이겠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의 점수가 이 점수입니까? 맞다면 이 값을 주겠죠. 그렇지 않다면 얘네 중에 하나이겠죠. if. 또 물어봐요. 그럼 너의 점수가 이 점수보다 이상입니까? 이면은 이렇게 해.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또 물어봐요. 너의 점수가 60점 이상입니까? 그러하다면 얘 가져가고 그렇지 않다면 몇 개일까요? 한 개밖에 없지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 if 보세요. 하나의 조건식에서 결과 몇 개입니까? 2개 썼어요. 만족하면 예, 아니면 당연히 예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조건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였죠. 결과물은 지금 몇 개 있나요? 5개입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물어볼 수 있는 if 하나 이거입니까? 이면은 A 아니면 얘네 중에 하나예요. 또 if 이거입니까? 이면은 B 아니면 셋 중에 한 가지예요. 또 물어봐요. if 70점 이상입니까? 이면은 C 아니면 둘 중에 한 개예요. 또 물어봐요.
if 60점 이상입니까? 이면은 D 아니면 F입니까?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F는 당연히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로 미뤄봐서 결과의 값이 몇 개입니까? 5개인 경우라면 몇 번만 물으면 되겠다니까요? 4번. 결과의 값이 100개였다면 몇 개의 if문 나오면 되겠습니까? 99번. 항상 한 개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요, if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자, if 씁니다. 보기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점수가 90점 이상입니까? 쉼표 이라면 A라고 찍으세요. 문자니까 쌍따옴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B를 찍으십니까? 아니요. B, C, D, F 중에 하나죠. 또 물어봐야 합니다. if. 아니 그러면 당신의 점수가 90점 이상이 아니라는데 80점 이상입니까? 그러하다면 뭘 찍죠? B를 찍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C, D, F 중에 한 개겠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쉼표 if.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의 점수가 70점 이상입니까? 그러하다면 뭘 찍죠? C를 찍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D, F 중에 하나겠죠. 또 물어봅니다. if. 아니 도대체 몇 점이에요? 점수가 그러면 60점 이상입니까? 그러면 D를 찍을게요. 남은 건 뭡니까? F밖에 없죠. 이럴 때는 if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얘마저도 아니면 무조건 다 뭘까요? F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열어준 거로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다른 것도 몇 개입니까? 4개 있어야 한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게 다중 if, 중첩 if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그 아래에 있어요. 자, Q15번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 보시면요. 논리 워크시트에서 이거 그 문제는 아니네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i열에 있는 값을 잠깐만 지울게요. 잠깐만 지우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80점 넘는 사람들은 패스라고 할게요. 패스. 70점 넘는 사람들은 재시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몽땅 다 fail. 세 가지 넣어볼게요. 세 가지를요. 그럼 첫 번째 if 물어봐야겠죠. 점수가 80 이상입니까? 그러하다면 패스. 다음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물어봐야겠죠. if 70점 이상입니까? 하면 재시험. 그렇지 않다면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fail. 이렇게 물을 기획이에요. if 문자가 몇 개 있나요? 2개. 결과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요 글로 쓰셔야 돼요. 는 if 탭으로 완성하시고요. 누가 와요? 자, if입니다. 누가요? 평균 점수가 이상입니까? 80점보다? 쉼표. 그러하다면 뭐라고 찍지요? 패스라고 찍어주세요. 저 쉼표 한 다음에 사이 뜨기잖아요. 사이 뜨기는 보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80점이 넘으면 패스라고 찍어주시고요. 쉼표. 나머지 재시험과 fail 남았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if H의 4번 셀도 찍어야 합니다. 찍기가 쉽나요? 안 찍힐걸요? 그럴 때는 위나 아래를 찍으세요. 위나 아래를 찍어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었던 방향키로 옮겨가세요. H4 나오죠? H4가 70점 이상입니까? 쉼표. 그러다면 재시험이라고 해주세요. 쉼표. 80점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라면 fail 넣어주세요.
열어준 가로의 수가 하나, 두 개. 닫는 것도 두 개. if 80점 이상이면은 패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시행하는 거죠. 다시 if 70 이상이었으면은 재시험, 다 아니면 fail. 엔터 꽝, 채우기 쑥. 이렇게 결과가 보이셔야겠죠. 다중 if입니다. 혹시 안 나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엑셀에서 문자 입력할 때 양쪽에 쌍따옴표가 있어야 합니다. 쉼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건이죠. 쉼표 부분이죠. 참일 때죠. 쉼표 부분이죠. 조건이죠. 쉼표에서 참일 때죠. 쌍따옴표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쉼표 찍어서 이 문자를 찍는 거죠. 세트라고 하죠. 그렇죠. 채우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 여기서 그 페이가 안 되거든요. 좀더 위에를 찍어보세요. 위에를 방향 키우시면 네. 그래서 2, 3이니까 70. 쉼표. 그러하다면 뭘 찍는 거죠? 제시어. 문자 찍을 때는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쌍따옴표를 찍고 제시어. 메꿔주고 쉼표. 10초 넘은 제시어이지만 얘도 이거 너무 다른 거죠? 떨어진 거잖아. 페이. 문자도 쌍따옴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두 번 열었습니다. 두 번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저거 두 개 열렸습니다. 여기가 문자가 들어갔어요. 문자는 한 번만 더 지워.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얘기하고 있던 Q의 15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제 식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제가 좀 잘 보이게 조금만 좀 설정 좀 할게요. 잘 보이실 거예요. 크게. 자, 여기 보세요. 자, 현재까지 봤던 내용을 보시면요. 조건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내 평균된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15번의 문제 보세요. 15번에 보시면요. 논리함수 워크시트에서 출석률 열의 값이 얼마입니까? 80% 이상이랍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출석률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에 있어요, 지금요. 이 값이 80% 이상이랍니다. 그쵸? 그리고 평균 열의 값이 이 값이요. 70점 이상이랍니다. 그쵸? 아니, 조건이 지금 몇 개입니까? 아까는 따로따로의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이고라고 하는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한다 돼 있었을 거예요. 한 방에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넣어야 한다 이 말 뜻입니다. 맞습니까? 한데 이 두 개의 조건 1번이 있고요. 조건 2번이 만에 하나 이고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and라고 하는 함수가 이용될 거예요. 만약에 출석률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평균 점수가 70 이상이었답니다. 두 개 조건이 이거나라고 연결돼 있었대요.
그럼 뭘 쓰는 것이냐? ore라는 함수가 쓰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좀 이따가 점심때요 중화요리집에서의 짜장면 그리고 짬뽕을 먹을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둘 다 먹은 거예요? 한 개 먹은 거예요? 둘 다 먹을 겁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고 and는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때 점심시간 때요 군만두를 먹거나 볶음밥을 먹을 겁니다. 이거나 뭘까요? 둘 다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개만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즉 5어라고 하는 이거는 뭘까요? 이 조건에 만족하고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것도 괜찮지만 얘 만족해요. 얘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아. 얘 만족하지 않아. 얘는 만족을 해도 괜찮아. 둘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괜찮다는 말 뜻인 겁니다. 그쵸? 자,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분 제 참조 함수 펴보세요. 자, if 방금 배웠습니다. 이제 이거 하시는 거예요. and와 or입니다. and는 뭘까요? 조건들 하나, 둘, 셋, 넷 많은 것 중에서의 그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내는 거예요. or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요, 난 만족하는 거예요. 쓰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요, 여기에 제2열 장학금에 넣을 겁니다.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 출석률에 있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두 번째, 평균에 있는 값이 70점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먼저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는자를 찍은 다음에 and 불러오시는 거예요. 왜 and 불렀을까요? 두 개가 이고니까, 이고. 그쵸? 이것, 이거니까요. 첫 번째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함수법사 불러오세요. fx를 클릭합니다. 뿅. 러지컬 1 첫 번째 조건 논리입니다. 뭐가요? 추석률 C의 4번에 있는 값이 이상이래요. 얼마보다? 80%보다. 이렇게입니다. and 그리고 두 번째 값은요. 평균의 h의 4번 값이 얼마 이상이랍니까? 70점 이상이랍니다. 라고 입력하면요. 함수합사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말뜻이 뭘까요? 자, 쉼표를 잘 보세요. 이것 조건에 이 조건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 말뜻인 거예요. 한 다음에 확인을 콩 눌러보시면 true인지 false인지 나오잖아요. 보세요. 얘가 80 넘었습니까? 안 넘었어요. 거짓이에요. 70 넘었습니까? 안 넘었어요. 둘 다 거짓이니까 false, 거짓이에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뭡니까? 조건입니다. 잘 봐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and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잘라내기 하세요. 다시 한번 영역을 잡으세요. 는자 빼고입니다. and에서부터 닫는 괄호까지. 는자는 아니에요. 는자 빼고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두 개가 좋았지만 조건입니다. 컨트롤 X 하시던지 잘라내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if 불러오시는 거예요. if 만약에 함수만 없어 불러봅시다. fx 클릭. 이게 뭐죠? 조건 참일 때 거짓일 때입니다. 그럼 조건이 뭐예요? 컨트롤 V. 그 뭐였죠? 이것 80% 이상이고 이것 70점 이상이었다. 둘 다 만족한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컨트롤 V로 정확히 하세요. 단축키 괜찮습니다. 쓰세요. 수식되는요. 만족한다면 문제는 뭐라고 쓰랍니까?
아니면 얼마죠? 10. 이 두 조건에 만족한다면은 50을, 만족하지 않으면 10을 제24에서 제23번까지 채우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확인, 채우기. 소수점은 관여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그대로. 문제가 소수점은 없이 해라 말 나왔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 안 나왔잖아요. 놔두세요. 만족한다면은 50이 나왔고요. 만족하지 않으면은 10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조건이 두 개였던 AND나 OR 함수가 이용된 특이함이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잘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먼저 함수에서의 AND를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if를 두 번째로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16번. 얘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다중함수, 중첩함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시다. 16번. 16번 문제 보시면요. 논리함수 워커시티의 평균의 열의 값을 이용합니다. 평균이에요. 얘가 80점 이상이었다면 얼마입니까? 1을 주래요. 만약에 60점 이상이었다면 2를 주래요. 그 이외의 몽땅 다 얼마입니까? 0을 주랍니다. 잘 보시면 if 평균이 80점 이상입니까? 그러다면 1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2와 0 중에 하나이겠죠? 또 물어봅니다. if 평균이 60점 이상입니까? 그러하다면 이 값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if 문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이다. 이 말 뜻이었을 거예요. 자, 제 걸 본 다음 적어보세요. 자, K열입니다. 자, K에 4번 셀 놓고 난 다음에 제 거 본 다음 적으세요. 제 거 보면서 입력하면서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if 첫 번째입니다.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입니까? 쉼표. 그러하다면 뭘 찍어주어라? 1을 찍어주어라. 1은 숫자니까 쌍따옴표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 아니면 0이었을 거예요. 또 물어봐야겠죠? 쉼표. 아니 그러면 if 너 H4가 얼마였죠? 60점 이상입니까? 60 이상이에요? 이라면 2를 찍어요. 쉼표. 너도 아니에요. 너도 아니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0밖에 없겠죠? 예, 저도 아니면 다 0만 찍어라. 열어주는 괄호가 하나, 두 개입니다. 닫는 괄호도 몇 개입니까? 두 개이어야겠죠. 이렇게요. 엔터. 아래에 끌기. 이런 식이에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잘 나오고 있는지요? 자, 나오긴 했는데 값이 다르게 나왔어요. 값이요. 혹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아 이게 잘. 뭐가 있겠죠? 자, 되어지면 딱 한 개만 더 풀고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자, 17번인데요. if 함수 중에서의 제가 if 함수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인데 이 함수를 모르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if 에러예요. if로 조건식을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맞니? 안 맞니에 대한 결과를 주잖아요. 한데 에러가 나올 때 있어요. 언젠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17번의 문제를 보시면요. 논리함수 워크시트에서의 L4, L23번까지 셀에다가 추가 지급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랍니다. 추가 지급은요, 이렇게 구하랍니다. 괄호 열고, 장학금 플러스 장학금 나누기 추가. 나누기 추가입니다. 이 계산식을 쓰래요. 자, 넣어볼게요, 그러면요. 자, 추가 지급입니다. 는자를 찍어주시고요. 괄호 열기. 장학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제2의 4번 셀 더하기 또다시 한번 장학금 나누기 추가랍니다. K의 4번 셀이에요. 장학금 추가예요. 문제가 제시한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엔터 완료해 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오시나요? 자, 추가 지급은요. 추가 지급은 장학금 플러스 다시 장학금 나누기 추가랍니다. 책에 보시면 아닌지 그대로 찍은 거예요. 안 나오신 분? 나왔죠?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여러분 한번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 에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에러였을까요? 아까 나누기 추가금 하랬거든요. 추가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0. 세상에는요, 나누기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div/0 디비전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0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div/0의 에러 코드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추가가 없으니까. 그쵸?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에러라고 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누기 0은 없으니까. 한데 이게 보기 싫은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뭘 쓰는 것이냐? 얘를 쓰는 거예요. if 에러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if 에러. if 만약에 지금 채우거나 값을 구했는데 에러 나왔니? 나왔으면 이렇게 해줘라. 값이 에러일 때 특정 값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뭘까요? 값, 에러일 때 값인데 문제 보실래요? 에러가 떨어졌다면 장학금 값을 표시해줘라. 먼저 해보세요. 자, 제일 위로 올라옵시다. 채우기 하기 이전 상태를 생각할게요. 현재 L의 4번 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식 구했잖아요. 이거 정답이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뭘 쓸 것이냐? if 에러를 추가해 볼게요. 한 다음에 빈 괄호 열기. 자, 보세요. 이 if 에러의 괄호 열었습니다. 이 괄호는 뭘까요? 우리의 식인 거예요. 그쵸? 한데 이 식이 어떻답니까? 에러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쉼표 한 개만 찍고, 아니다. 이렇게 하죠. 쉼표 한 개만 찍고요. 쌍따옴표에다가 없음. 이렇게 나오세요. if 에러. 이 괄호의 묶음 잘 보세요. 괄호 묶음. 그리고 쉼표 찍은 다음에 없음. 이 말은 뭐냐면 이 계산식을 넣어라. 한데 혹여 이 계산식으로 에러 나왔다면 에러 코드를 찍지 말고 이 글자를 찍어줘라. 이 말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엔터 한 다음에 채우기 해보세요. 에러인 자리에 뭐라고 써있나요? 없음. 나오죠. 나옵니까? 잘 되고 있죠? 한데 시험 문제는요, 이 값이 에러일 때에는 뭘 찍으라 돼 있었나요? 장학금을 표시하랍니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없음 대신에 누가 오면 될까요? 장학금에 있는 값이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쌍따옴표에 없음을 지워버리시고 제2의 4번 셀을 찍으시면 이 값을 찍어라. 정상이면 찍어줄 것인데 만약에 에러 코드 나왔다면 제2의 4번 셀에 있었던 장학금 값을 찍어라. 이 말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채워보세요. 값이 나옵니다. 계산식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잘 되었지만 에러 나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잘 적어 놓으세요. 논리식은 여러분들 꼭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필요하시면 요 식입니다. 추가는 이 식.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저희는 점심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함수 문제를 풀 건데요. 뭐 함수 문제 뒤쪽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내에 이해할 만한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만한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점심 식사 하시고 전 잠시 뒤에 지금 50분이죠. 잠시 뒤에 30분이죠. 30분 뵙겠습니다. 추가 지금 한 번요.